이것도 좀 불안하네요. 예, 저희 회원님들이 볼까봐 이제 제어가 안 되셔서 자 적당히 드세요 그냥. 예. 안녕하세요. 펜타피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 봉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피 트레이너 김동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는다.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거를 좀 찾아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뭐 4주 동안 뭐 10kg를 뺐다, 20kg를 뺐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고도 비만인 경우가 많고, 그렇게 만약에 뺐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뺀 살은 금방 다시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조금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저 이제 한 달 만에 15kg를 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극적인 기사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너가 있는 거고, 오시면 그런 목표들 약간 현실적으로 바꿔드리죠. 빠르게 빠지는 살은 그만큼 노력이 따르고요. 그만큼 건강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순수 지방량을 건강하게 빼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순수 지방량 1.5에서 2kg 정도가 여유 없이 그 대사가 무너지지 않고 뺄 수 있는 정상 범위라고들 하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더 노력을 더한다면 3kg, 4kg.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체중 수준에 따라 체중 수준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kg, 20kg 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 10kg, 20kg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필요한 수분까지 뺀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물 먹으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이제 무의미한 노력은 필요 없다고. 그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4주 완성, 3주 완성 뭐 이렇게 막 빼기 프로그램 막 그런 거는 사실상 좀 상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4주 후에 다시 보면 다시 돌아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도하는 회원님들도 또 오랫동안 요요 없이 빼신 분들은 1년 기준으로 보거든요. 1년 전보다 한 3kg 정도 줄었으면 그게 요요가 없이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되면 이제 나중에는 거의 요요 없이 계속 잘 유지하는 정도로 건강하게 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첫 번째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으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근육량을 너무 올리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무조건 살만 빼려고 해요. 체중을 많이 잰 폐이기도 하죠. 체중이 빨리 빠지면 근육량이 같이 소실이 돼요. 그만큼 요요의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근육량이 없다 보면 이제 골격이 무너지겠죠. 살을 빼도 특정 부분, 잘 빠지는 부분만 빠지고 이제 안 빠지는 부분은 안 빠지는 이유가 대부분 근육이 줄면서 체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계속 굶는 거예요. 근데 또 술은 드세요. 알코올 먹으면 이제 살이 빠진다. 제가 아는 분이랑 똑같은 분 아닌가요? 누구시죠? 주변에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만 이렇게 볼록 나와 있고 팔다리가 엄청 가늘어요. 그렇게 살을 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뺀 거만큼 더 추가적으로 찌게 되고, 왜냐? 대사량이 그만큼 줄고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정말 축 처지고 보기 싫은 채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운동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웨이트가 거의 80% 그리고 유산소 비율은 20%. 이 정도는 비율을 지켜줘야지 근육량을 잘 지키고 늘리면서 체중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 근육량 증가랑 근육량 보존, 유지는 거의 필수적이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특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육량에 너무 소홀하세요.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의 낙이 사라진다. 재미가 없다. 그래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게 다이어트를 진짜 막 한 3주간만 이렇게 혹독하게 저탄고지를 하더라도 막 계속 지키다 보면 지쳐요, 사람이. 느끼셨죠? 저희 편집자님, 지금 이번에 다이어트를 4주간 편집자님도 같이 하셨거든요. 중간에 해소제가 없으면 신경질이 오히려 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먹고 싶은 걸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해소를 너무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게 내가 너무 행복할 정도로 드시면 안 되세요. 그래, 내가 다이어트 기간 중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수준? 그것도 좀 불안하네요. 저희가 많이 다이어트 해왔잖아요. 저희 회원님들이 볼까봐 이제 제어가 안 되셔서 자 적당히 드세요 그냥.
일주일에 6일 정도를 만약에 정확하게 다이어트 지키셨다면? 식단을 지켰으면 하루 정도 이렇게 치팅이라고 하죠. 그걸 드셨을 때 행복이 7배가 돼요. 그렇죠. 그때 평일에 먹었던 거를 한 번에 주말에 먹을 때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너무 과식만 안 하게 조금씩 치팅을 갖는 게 롱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제 노하우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미리 메모해놓고 그 전후에 식사를 잘 지키고 그때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식사를 같이 하고 맞아요. 그렇게 전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부러 먼저 치팅데이를 정해버리면 그걸 먹고 다음날 또 드시게 되죠. 약속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리 있게 짜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저탄고지 계속 하고 있지만 약속을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한 3, 4일 전부터 정확하게 식단을 지키면서 하면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 요리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몸에 너무 귀를 안 기울이고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몸을 너무 혹사시킨다. 이게 실패의 원인 중에 또 하나예요. 개 중에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잖아요. 네. 저탄고지 하신 분들 중에 버티기 힘드니까 네. 룰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리세요. 그러면 이제 고탄고지가 되시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렇게 안 빠지지라는 초조한 마음에 지방까지 줄이세요. 그럼 저탄, 저단, 저지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몸이 그야말로 대사가 떨어지고 건강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복감을 느끼는 건 맞는데 운동도 과하게 하시고 식단도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도 예전에 약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아침에 몸이 안 움직여져요. 진짜 막 기운이 하루 종일 하나도 없고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 오히려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복감은 괜찮아요. 컨디션이 괜찮고 공복감을 느끼는 건 괜찮은데 기운이 너무 없다. 그리고 너무 완전 대사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럴 경우에는 좀 자신의 몸에 좀 기울이셔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를. 운동적인 부분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과감하게 쉬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봐요. 맞아요. 운동 중독이라는 게 뭐 다른 중독보다 낫죠.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보다 나은데 그것 또한 너무 과해지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죠. 운동도 약간 적당히 해야 되고 식사도 적당히 해야 되는 그거를 좀 찾는 게 이제 다이어트의 키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가 좀 재밌어야 돼요.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재미를 못 느끼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커져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체중을 체크하면서 빠질 경우 되게 재미를 느끼시고 흥미를 느끼시는데 이게 변화량을 단기간 내에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미를 못 느끼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줄자를 재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실 그 웨이트랑 이렇게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면 체지방 양은 줄고 근육량을 늘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그대로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매일같이 허리둘레를 잰다던가 거울 앞에 서서 사진으로 기록을 해놓는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변화해 가는 거를 체크하시는 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는 게 좋아요. 한 달 전에 막 10kg를 들었다 스쿼트를. 근데 한 달 지나고 한 30kg를 들 수 있다. 10번 할 수 있는데. 근데 별로 안 힘들다. 이런 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이제 사진 같은 거 막 예전 사진을 보고 막 내가 이랬었네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운동 나오지 말라고 말려도 알아서 나오세요. 그렇죠. 네,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과 다이어트에서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본인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셔서 올해 말에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